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시장을 최종적으로 탈출할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매우 중요한 사항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2017년, 2021년에 이어서 지금 벌써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이때마다 등장하는 좀 부정적인 언어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헬조선이다. 벼락거지다. 벼락부자다.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희망이 없다. 집은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얘기들이요. 소위 말하는 상승장에서 항상 나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서울의 일반 직장인 뭐 이렇게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투자 세계에 강제 입문을 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한 방을 노리는 특히 이제 젊은 그 2030 세대들 이게 이제 하나의 세계의 트렌드가 돼버렸죠. 과거 그때 이제 투자했던 뭐 동학개미 또 2017년에 코인 투자했던 사람들 다 부자 됐을까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 통계적인 확률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5% 이내입니다. 이제 거의 한 2%에서 3% 정도 제가 볼 때 되거든요. 이게 쉽지 않다.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우리는 이 2% 안에 들어가려고 공부도 했고 수업료도 냈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이 선택의 문제 같아요. 불평, 불만. 사실 뭐 10개, 20개 뭐 회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죠. 근데 좀요, 그 선택을 불평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진짜 내가 지금 가능한 일이 뭐 없을까? 실제로 이제 그 지난번 이렇게 한두 번의 상승장을 거쳐 오시면서 실패를 했다면 그 이유가 뭐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걸 막 그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그런 자아 어떤 비판이 아니고요. 건전한 거죠. 대책은 뭐가 있을까? 실제로 이게 약이 됩니다. 약이 되죠. 제가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2015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결혼을 하고 이제 애도 태어났고, 좀 집을 좀 크게 한번 넓혀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당시, 뭐 2015년, 우리는 지금 지나고 나서, 그때 서울 부동산, 경기도, 수도권, 그때가 바닥이었어. 지금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렇게 하셨습니까? 항상 지나고 나면 껄껄껄 하는 거죠. 제가 그때 이제 한번 집을 좀 큰 데로 한번, 이사를 가고 싶은 욕망이 들었는데, 그때 제 상황에서는 아무리 뭐 영끌 비투를 아무리 해도 정말 턱도 없었습니다. 이게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좀 심각하게 깨달았었고요. 저는 뭐 비판을 하고 뭐 이놈의 세상 뭐 이런 것보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앞으로 10년, 그때는 제가 뭐 아직 코인을 그냥 대충 알고 있을 때죠. 앞으로 한 10년 정도 근데 제가 봤을 때 집을 사고 경제적 자유 한 10년이면 괜찮지 않을까? 그때 목표를 세워 봤습니다. 제가 코인에 대해서 이때 뭐 행사는 하고 있었는데 잘 몰랐어요. 그래서 10년 목표로 처음에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면 할수록 이제 부동산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고요. 돈도 우리 생각보다는 많이 들죠. 뭐 물론 갭투도 있고 뭐 저기 경매 투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 뭐 오피스텔 소형도 있지만 그때 당시는 제가 뭐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더 좋은 거 없을까? 부동산은 나 같은 일반인이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제가 매년 말에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고 있었어요. 맞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2014년도에 처음으로 뭐 이제 인사이드 비트코인이라는 행사를 이제 했었고요. 15년까지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하고 근데 2016년부터 핀테크로 이름을 바꿉니다. 퀴즈 나갑니다. 여기서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2014년도에 성대하게 처음으로 한국 최초였습니다. 개최를 했죠. 그때 스피커 연사가 비탈릭 부터린, 바이낸스 지금은 내려가셨지만 장펑차오, 로저 버, 토머스 리는 2017년에 제가 18년에 모셨던 걸 기억하고요. 아서 헤이즈, 기라성 같은 인재들 2014년도에 다 모셨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거래소들 그때 해봤자 몇 개 되지도 않았거든요. 다 나오셨었습니다. 2015년 무슨 일이 있었냐? 14년은 그런 대로 잘 됐는데 15년은 소위 말하는 제가 지금 세 번째를 겪으면서 가장 혹독했던 하락장이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사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암울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전 세계에서 하기로 했던 게 다 취소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행사명을 핀테크로 바꿨습니다. 아, 이거 비트코인으로는 승산이 없겠다. 자, 어찌됐건 제가 행사를 전시회 부스 영업하고 컨퍼런스 연사 섭외하고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고 있냐?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 2014년은요, 이더리움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 이더리움이 15년 말 정도 이제 하반기에 나오는데, 물론 그때 컨셉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비탈릭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그때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블록체인은커녕 비트코인 자체를 들어본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행사를 하다가 억만장자들, 천만장자들 많이 보거든요. 이거 있지 않을까? 이거 좀 큰 기회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집을 좀 넓은 데 가고 싶었는데 어쨌든 제 자력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걸 깨달은 다음에 그때부터 코인을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씩 파기 시작합니다. 거의 회사 생활 외에는 코인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주말 같은 때는 7시간, 8시간씩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공부를 하고 깨달은 게 뭐였냐? 부동산은 지금 10년 목표를 세웠는데, 이거 잘하면 3년이면 경제적 자유 가능하겠는데? 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근데 때가 어땠다고요? 정말 지독했던 암흑기. 그때 비트코인 제가 기억이 나요. 23만 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23만 원. 그래도 한 13년 말에 이거 100만 원 넘었었거든요. 아, 이건 맞나? 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었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다 취소됩니다. 전 세계 거의 10개 이상 저희 이제 미국에 있는 그 파트너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취소됐고 한국이랑 한 군데 뉴욕 정도만 빼고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아닌데 이거 비트코인 거품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뭔가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게 이제 운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억만장자, 천만장자, 초기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제가 상대로 영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뭔가 많이 들었겠죠. 대표적인 게 로저 버라고 있습니다. 수조가 이미 그때 있었어요. 비트코인,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이제 어마어마한 수천억이 돼버리고 달러부터 해서 비트코인만으로도 이미 조가 넘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몇 개냐고 물어보면 그냥 많다라고 답을 했던 사람들이 로저 버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근데 그 시기 하락장을 잘 겪었고 2017년 소위 말하는 ICO 광풍이 불어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제 12월, 2018년 1월 유시민과 박상기의 난 그때가 이제 다 지나가면서 제가 그때 투자를 잘 했을까요? 시행착오를 많이 했죠. 잘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제가 책에서 봤던 리스크 관리를 이제는 실천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와닿지 않았던 거죠. 기존에 알았던 거는 지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탐욕과 공포를 이겨야 된다 여러 가지 책은 봤지만 그게 이제 책 속의 지식이었지 제 실전 지식이 아니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투자 근육이 붙기 시작했겠죠. 기억나십니까? 2015년은 말할 것도 없고 2018년 근래에는 2022년 욕에 욕을 하면서 시장을 다 떠나갑니다. 정말 지금 XRP 얘기하면 지금도 바로바로 이렇게 불길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 이해를 합니다. 꼭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 심리가 다 그래요. 크립토의 낙관론자 이런 분들은요.
내가 뭘 잘못했지? 앞으로 대책 뭐 어떻게 하면 될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불평불만하고 포기하고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떠나든지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인정 안 하는 순간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발전은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요. 쿨하게 인정하시고 대신에 칼을 갈아야죠. 내가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 3년, 4년 후에 반드시 이긴다. 저는 다행히 후자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크립토라고 하는 건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이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이 정도 그러니까 자산이 없던 게 지금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대장형 비트코인이 이제 불과 14년 됐습니다. 금과 은은 지금 5천 년 됐죠. 이게 이제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리스크가 적다가 아닙니다. 리스크를 대비한 보상이 말도 안 되게 큰 겁니다. 리스크가 크죠. 근데 리스크를 감안해도 비중을 조금 줄여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폭발적인 상승장을 그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다? 크립토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그 영업을 하면서 비트코인 그때 뭐 한 3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20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1억 원이 넘었다고 지금 대서특필이 되고 있죠. 그때 대비하니까 지금 450배가 올랐네요. 2011년도에 비트코인 100원 했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100만 배가 오른 거면 100만 퍼센트가 아닙니다. 100만 배가 올랐죠. 자, 이런 얘기를 드리면 또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에이, 그럼 뭐해? 이제는 뭐 100만 배 안 되잖아. 뭐 100배? 1000배? 야, 지금 안 되잖아. 뭐 나한테 뭐 지금 그래서 어찌자고?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비트코인은 좀 힘들겠네. 뭐 이제 뭐 몇 배는 가겠죠. 여기서 10배, 20배까지도 10년 이내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좀 가능한 다른 방법 뭐가 없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이 2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블루칩 알트코인들 비트에 비해서 여전히 못 오르는 저평가 코인들을 계속 주구장창 말씀을 드리고 있죠. 비트코인이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이미 억만장자들, 천만장자들의 돈입니다. 아파트에 비유합니다. 강남 아파트예요. 이게 이제 이미 수십억짜리가 지금은 뭐 이제 1억 막 됐잖아요. 시간 지나면 이거 수십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서울의 강남 아파트 가격 올랐듯이 비트코인 올라갈 겁니다. 훨씬 빠르게 갑니다. 그리고 수량이 2,100만 개죠. 이게 한정판입니다. 전 세계에 뭐 억만장자건 뭐 대통령이건 뭐 국가의 누구건 정치 유력 뭐 재계 인사건 2,100만 개 그 안에서만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트코인 제가 좋아하지만 비트코인과 특히 이더리움 일부를 반드시 소유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자, 이더리움은 뭐다? 비유를 하는 겁니다. 100만 장자들의 돈이죠. 강남까지는 아닌데요. 마용성은 됩니다. 마포, 용산, 성동구. 뭐 요즘에 성동구 많이 떴죠. 이더리움이 이제 이번 사이클까지 모르겠어요. 뭐 이번에 한 2천만 원, 뭐 많으면 아주 많이 오르면 3천만 원까지도 전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다음 사이클 1억 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얘기하면 너무 그거는 환상이에요. 환상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비트코인이 이미 늦었다. 이더리움이 그냥 차선책이 아니라 저는 아주 훌륭한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외 뭐 유명한 코인 다 좋습니다. 이외 알트코인은요. 초기에 인터넷 투자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스타트업에 투자하시는 거고요. 물론 뭐 이더리움의 아성을 뭐 무너뜨린다. 그것도 사실 시간이 지나봐야 압니다. 뭐 지금 솔라나, 뭐 아발란체, 뭐 니어, 뭐 좋은 거 많죠. 카르다노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비해서 위험이 훨씬 큽니다. 그만큼 수익도 더 많아지겠죠. 시총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대박 아니면 쪽박 우리가 알고 투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알트코인은요. 그래서 중요한 게 비중 조절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냥 알겠다 모르겠다 올인 오르면 좋죠. 근데
적시에 팔 수 있다는 보장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비중을 낮추시는 게 필요해요. 비중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시에 알트코인은 매도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또 못 팔면 마이너스 98% 갈까요? 안 갈까요? 뭐 일부는 마이너스 90, 뭐 마이너스 88%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 잘못 걸리면 마이너스 99% 갑니다. 아시죠? 조금 보수적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중을 늘리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70%라고 적었는데요. 70%면 한 20%는 조금 탑 20위권 내에 있는 알트코인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알트코인들은 한 10% 정도, 뭐 오르면 뭐 50배, 100배, 잃으면 그냥 빵으로 가겠죠. 조금 나는 뭐 중도 정도 된다. 난 조금 뭐 그래도 좀 더 공격적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한 50% 정도, 상위 알트코인들 한 30%, 작은 알트코인들 한 20%. 자, 이런 식으로 비중을 조금 조정해 갈 필요가 있겠다. 알트코인 매도 시기를 한번 놓치면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95%또 갑니다. 장담합니다. 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사놓으면 보험인데요. 성능이 매우 훌륭한 보험입니다. 자, 이런 보험은 드는 게 현명하겠죠. 제가 매도에 대해서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는 최대한 적을수록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물론 뭐 전문 투자자 제외입니다. 첫 번째 경우 특정 종목만 너무 크게 올랐을 때, 두 번째 하락의 징후가 뚜렷이 보일 때. 근데 이 A랑 B는 뭐다? 선택이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이제 본인께서 판단을 잘 하셔야겠다. 왜냐하면 하락 징후가 뚜렷이 보이는 줄 알고 올 줄 알았는데 경기 침체 지금 몇 년째 안 옵니까? 뭐 3년째 안 오고 있습니다. C, 이제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을 때, 특히 알트코인은 뭐다? 이때면 꼭지입니다. 꼭지에는 무조건 파셔야 한다. 자, 이게 이제 매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매도는 이 C입니다.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을 때, 이번 상승장 사이클의 꼭지가 됐을 때 어떻게 빠져나오냐.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도 좀 더 자주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전에 제가 한번 제작했던 지금 팔아 고민될 때 확인할 지표,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요약을 한번 하면 첫 번째, 이더리움,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지금도 계속 입금이 되고 있냐? 기관들이 사서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보관을 하거든요. 제가 3월 7일자를 봤더니 22,000개, 22,000개, 23,000개. 지금도 누군가 이더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 관련 소음이 많은데요. 이게 계속 누군가 사는지 안 사는지 지켜볼 필요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는 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이게 이제 비트코인 탐욕 지수입니다. 세 번째, 스테이블 코인, 테더나 USDC가 신규 발행이 되는지 여부 체킹할 필요가 있겠죠. 보통 조 단위로 찍어내고요. 수천억을 찍어내면 그 다음날, 다다음날 보통은 코인 가격 올라갑니다. 네 번째, 이더리움 ETF의 승인 여부. 5월 23일. 지금 이제 부정론이 조금 더 이제 커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절이 되면 뭐다? 매수 기회입니다. 매수 기회입니다.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어쨌든 이 이더리움 ETF가 제가 볼 때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김치 프리미엄. 지금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코인 사면 조금 손해가 막심하죠. 지금 뭐 8%, 뭐 좀 심하면 10%나 김프가 지금 껴 있거든요. 이거 이제 좀 과열 지표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죠. 여섯 번째, 중요한 지표입니다. 파이사이클 톱 인디케이터라고 이제 구글 창에 영어로 치시면 나오죠. 제가 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이 두 개의 선이 가까워지고 만나면 과거에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비트코인 꼭지였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조금 사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이게 점점점 가까워지겠죠. 일곱 번째, 코인베이스 앱의 인기 순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트위터 가셔서 이제 팔로우 하셔서 확인 가능하시죠. 지금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예전에 84위까지 올라갔었다가 이 코인베이스 앱 순위가 129위까지 조금 내려갔습니다.
이 앱이 미국의 그 앱스토어 글로벌 1위에 오르면 어떻게 된다? 그때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이것도 저는 나름 괜찮은 지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덟 번째, MVRVZ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Market Value, Real Value. 뭐 이제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쉽게 이 노란색 선, 이때 이제 치솟을 때 꼭지라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3을 막 넘어서기 시작했거든요. 기존에 말씀드렸죠. 최소 7 이상 되면, 그리고 예전에 뭐 10까지도 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10점 만점에 7은 최소 넘어야 되는데 현재 3 조금 넘어가고 있죠. 이게 이제 비트코인 꼭지거든요. 비트코인 꼭지를 찍은 다음에 알트코인이 동시에 찍는 몇 개가 있긴 하지만 대개는 2주에서 4주 후에 비트코인 벌었던 돈이 알트코인으로 흘러가는데 한 4주 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참고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홉 번째, 가장 강력한 거, 제가 인간 지표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 주기에 비해서 제가 봤더니 사람들이 인간 지표를 엄청 따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코인 사라고 하네. 저기 관심 아무도 없었던 누가 아무개가 뭐 앱 깔았다는데, 지하철에서 봤는데 업비트 앱 보고 있던데요. 자, 그게요. 너무 과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임수가 제가 보니까 이제 많아지죠. 뭐 공무원, 제가 볼 때 공무원 아닙니다. 공무원이 20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75% 수익으로는 안 된다. 최소 3000%, 5000% 나와줘야 됩니다. 그때 뭐가 온다? 진짜 포모가 들어옵니다. 그때가 뭐다? 꼭지고 빠져나갈 때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저는 미래에 대해서 제가 말한 대로 될 거라고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그에 따라서 막 행동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개인적인 의견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수개월 내에 이게 두 달일지 세 달일지 네 달일지 모르겠습니다. 몇 달 내에 중간 꼭지가 한번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중간 꼭지. 자, 그 다음에 조금 한번 쉬어갔다가 25년도에 이번 상승장의 마지막 꼭지, 큰 꼭지가 한번 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전에 비트코인 가격 차트에서 이게 언제 나타났냐? 2013년에 한번 나타났었습니다. 이 지금 빨간색 보이십니까? 한번 비트코인 가격이 솟았다가 한번 또 솟았죠. 이게 2013년 4월 달, 소위 말하는 중간 꼭지였는데요. 이 기울기가 정말 가파르는 게 너무나 크게 올랐다가 한번 쑥 꺼졌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한번 장렬하게 불태웠습니다. 이게 한 7개월, 8개월 간격을 두고 2013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근래에는 2021년도에도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달 기억나십니까? 그때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석가탄신일 5월 달 그 이제 뭐 부처 빔이라고 했습니까? 엄청나게 석가탄신일 때 떨어졌다가 다시 21년 11월 달에 큰 꼭지를 찍습니다. 이때도 한 7개월, 8개월 차이를 두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죠. 2024년 중간 꼭지가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2025년 큰 꼭지, 지금 뭐 나왔다는 게 아니고 꼭지가 왠지 24년에 한번 나올 것 같다. 그리고 25년에 이런 식으로 더블 탑, 이게 뭐 그 세 번, 트리플 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지만 좀 이런 식으로 페이크를 많이 줄 가능성, 뭐 제가 볼 때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이런 얘기도 있죠. 반감기 4년 주기가 뭐 대략 이게 맞아 떨어졌는데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이 주기가 많이 앞당겨져 버렸다. 그 꼭지가 그러니까 앞당겨졌다. 더 빨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리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 뭐 지금 비트코인 ETF 때문에 시장이 엄청나게 과열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뭐 계속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단기 과열이죠. 이거 뭐 주식 시장으로 치면 인공지능 같은 느낌이 이제부터는 서서히 들기 시작합니다. 중간 꼭지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몇 달 후, 두 달 후, 세 달 후 전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서 한여름에 지금 크립토 서머지 않습니까? 크게 한번 태풍 한번 불어칠 수 있죠. 여름에 장마철 지긋지긋한 장마 올 수 있죠. 또 너무 뜨거우면
큰 소나기 한번 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25년 소위 말하는 이제 반감기가, 그러니까 반감기가 이제 한 달 후면 사실은 바로 나옵니다. 근데 그 반감기도 그렇고요. 미국의 대선, 특히 올해는 전 세계 70개국에서 선거를 하고 있죠. 뭐 할까요? 돈을 엄청 찍어낼 겁니다. 여기에 지금 ETF가 이미 승인이 됐죠. 자, 이런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요. 단기적으로 엄청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ETF 하나고요. 그 외에는 모두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돈을 찍어낸다고 바로 이게 실물 경제가 좋아집니까? 아니죠. 돈을 찍어내고 6개월에서 1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돈이 퍼져나가겠죠.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25년 그 이후에 뭐 코인만 그런 건 아니고요. 주식시장, 심지어 부동산 시장도 저는 조금씩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은 되게 부동산이 암울하잖아요. 25년 말까지 이 글로벌 유동성이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25년 말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금리 인하를 먼저 하겠죠. 금리 인하하고 그 다음에 돈은 또 나중에 찍습니다. 근데 25년 말까지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기관 이제 뭐 물가가 너무 높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긴축 정책을 했다가 이게 다시 팽창 주기인 거죠. 연준에서 어마어마한 빚이 있는데 그 빚에 대한 이자도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국방비보다 이자가 이미 연간 쓰는 이자가 더 많아졌죠. 그러면 금리 낮출 때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 사이클과 미국의 대선 사이클, 반감기, 여기에 ETF까지 더해져서 제가 볼 때 25년 아마 말까지도 아마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는 그 말보다 한 중반 정도 아니면 25년 상반기 좀 이제 여차하면 그냥 빠져나올 생각도 하고 있을 필요가 저는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의 급등 좋죠. 지속될 수 있지만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두 번 저는 태풍 온다고 봅니다. 장마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5년 상반기에 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전 미래를 모릅니다. 그냥 개인적인 예측이고요. 언제 시장을 탈출하는 게 좋을까? 이번 영상의 주제죠. 그리고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 제가 지난번 상승장에 1등 주역이었던 폭등의 주역이죠. 샌드박스 차트 가져와 봤습니다. 무려요 2년에서 3년간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간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한 달간 그냥 일주일에 10배가 되더라고요. 한 달 안 돼서 거의 10배 이상 올라 버렸습니다. 이걸 제가 더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3년간의 수익률은 정말 미미했고요. 마지막 한 달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마지막 한 달. 근데 그 마지막 한 달에서도 마지막 일주일이 그 모든 마지막 한 달의 수익률보다도 더 큽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지금 주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한 방. 이때 대부분 올라탑니다. 자, 이거 반대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2년, 3년 눈물에 수업료 내고 시행착오하고 실패했는 거 정말 그 울며 겨자 먹기로 열심히 지금 버텨 오셨지 않습니까? 2년, 3년의 모든 수고가 어떻게 된다? 헛수고가 됩니다. 이게 실패라고 하는 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도지코인 일론 머스크가 펌핑 아주 세게 시켰었죠. 21년도 그 전에 무려 3년 동안 보이십니까? 거의 약 3년 동안 이 거의 뭐 바닥이죠. 이거 뭐 도지코인이라고 하는 거 밈코인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까?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솟구쳐 올라 버렸죠. 똑같습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지난 2년, 3년의 수익률은요. 이거 수익률이라고 하기도 뭐예요. 지금 밑에 보시면 잘 보이지도 않죠. 근데 마지막 한 달의 수익률 어마어마하죠. 그 중에서도 마지막 일주일 어떻습니까? 폭발합니다. 결론은 뭘까요? 이걸 이제 뭐 그 라울 팔은 버나나 존이라고 합니다. 바나나 존이랍니다. 그냥 하늘로 수직으로 꺾이는 거죠. 이전에 팔면 안 되죠. 이전에 파시면 실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바나나 존 오기 전에 팔면 실패다.
중요한 건 이거죠. 왜 팔까요? 왜 이때를 못 기다리고 왜 팔까요?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죠. 코스톨라니는 투자는 심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주변에 사실은 그 지난 한 10년간 거의 수백 명 이상의 지표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코인 작년만 해도 솔직히 지금처럼 얘기했습니까? 주변에 와서 뭐 누가 뭐 비트코인 한다며 최근 일 아닙니까? 지난 2년, 3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제 그 지난 뭐 2021년 최고점에 물리셨던 분들의 심리 상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반포기 상태 아니셨습니까? 수익률 마이너스 97%, 뭐 좀 올랐다고 해서 내가 딱 업비트를 보니까 마이너스 83%. 뭐야 이거? 그냥 잊고 지내셨겠죠. 대부분 이러셨을 거라고 제가 봅니다. 상승장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지긋지긋한 코인, 나 본전 오면 이거 다 던져버릴 거야. 난 본전만 찾으면 난 이 지긋지긋한 거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아. 아마 좀 있으실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본전이 오기도 전에 근질근질 하신 거죠. 이게 2년, 3년을 기다렸으면요. 저는 다 이해가 됩니다. 본전 근처 오기 전에 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살았다. 나 이제 자유다. 나 이제 절대 이거 안 해.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사실 돼 오고 있죠. 근데 좀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지난 2년, 3년간 뭐 그냥 그 앱을 지워버리신 분도 사실 많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복구가 어려운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이 바나나 존은커녕 본전이 오기도 전에 팔았다? 이거는 정말 큰 비극이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실속은 하나도 못 챙기고. 결론적으로는 올해 모든 하락은 뭘까요? 매수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25년에 저는 돈이 풀린다는 걸 저는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그때 코인만 쪼그라들까요? 글쎄요. 자, 시장 과열 지표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표들 잘 살펴보시면서 뭐 투자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제가 포인트는 매매를 자주 하지 마십시오. 자주 한다고 수익률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사고 싶을 때, 한 번 팔고 싶을 때 일단 한 번, 두 번은 참으십시오. 오히려 지나고 나면 수익률이 더 좋다는 거 아마 발견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간 지표 중에 또 코인하는 사람들만의 지표가 있어요. 이 코인으로 돈을 번다. 뭐 일반 사람들은 그 외제 자동차 사고요. 뭐 명품 가방, 옷을 입지만 코인하는 사람들은 NFT를 삽니다. 크립토 펑크, 뭐 그 지루한 원숭이 이런 거 별것도 아닌데 수십억, 뭐 100억짜리도 있거든요. 이거 자랑 플렉스 하는 겁니다. 이거 아직 안 나타났어요. 가격이 바닷가 대비해서 지금 많이 오르곤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 지표도 중요합니다.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이거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최종 탈출은 언제 한다? 이 바나나 존 전에 나가면 지는 겁니다. 이 마지막 수직으로 꺾이는 그 전까지 일단 인내할 것. 근데 우리가 그때까지 인내를 했다고 한들 꼭지에 팔 수 있습니까? 꼭지가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팝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다? 분할입니다. 분할로 파는 거예요. 그냥 업비트면 그냥 위에다가 적당히 이제 빨랫줄 놀듯이 이제 걸어 놓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한 번에 그냥 끝이 오면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다 던지고 나올 거야. 모르겠습니다. 뭐 잘 하셨으면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분할 매도가 좀 더 안전하겠다. 마지막 일주일 그때까지 못 버티면 지는 거다. 저는 올해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폭등 지금 이미 하고 있죠. 폭등도 가능하지만 전 폭락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도 변명하실 겁니까? 이번에는 변명하지 마시죠. 이번에는 반드시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